자, 자모비를 실행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는 14 언더바 1.lr입니다. 자, 먼저 진단이라는 범정 변수가 있으니까 이 진단을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0은 우리가 양성, 그 다음에 1번이 우리가 악성,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렇게 반지름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분석을 해볼게요. 리그레션, 그 다음에 to outcome, 바이노미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 그러면 요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to outcome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진단을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부터 프랙탈까지를 코베리에이트로 집어넣겠습니다. 만약에 범주형 변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설명력입니다. 설명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델 핏에 가서 설명력에 오버롤 모델 테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귀 분석하고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p-밸류 값은 여기 있는 모든 변수들이 0이다 라는 기본 가설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귀무 가설은 여기 우리가 투입된 변수들이 다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변수들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기본 가설이었습니다. 자, 봤더니 p-밸류 값이 0.001이 나왔습니다. 0.05보다 훨씬 더 작죠. 따라서 이 중에 하나는 0이 아닐 것이다. 즉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부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R 스퀘어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콕스, 그 다음에 니켈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비슷한 R 스퀘어 값, 회귀 분석에서 어저스트 R 스퀘어 값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가정 체크는 우리 코리니얼리티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가 여러 개니까 우리 코리니얼리티 한번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 주니까 VIF 값이 높네요. 기준은 VIF 값이 10 이상이거나 톨러런스는 VIF 값의 역수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톨러런스 값이 0.1보다 작거나 같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빼볼게요. 반지름을 제거를 해주고요. 아마 반지름하고 크기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변부하고 크기하고도 서로 영향력이 있는데 주변부를 제거를 해줄게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VIF 값이 많이 낮아졌죠. 프랙탈이 조금 높기는 한데 10보다는 우리가 작으니까 또 0.115니까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거를 해줬으니까 실제로 모델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감은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p-밸류 값을 볼게요. 질감은 0이다 라는 귀무 가설이 맞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밸류 값이 0.001이니까 0.05보다 작죠. 따라서 질감은 중요한 변수다. 의미 있는 변수다. 크기도 의미 있는 변수고요. 평활도도 의미 있는 변수고요. 조밀성은 0.97이 나왔네요. 이거는 0에 가깝습니다. 그죠? 0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긴 조밀성이 이렇게 값은 가졌지만 실제로 이 값은 의미가 없고 얘는 0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목은 0.05보다 작고요. 대칭은 0.05인데 0.05보다 크죠.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얘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프랙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변수로 체크해 주는 거는 질감, 크기, 평활도, 오목 요 4개의 변수는 우리가
양성과 악성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변수다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로지스 회귀 분석은 한 단위 증가할 때 오즈 레이셔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 모델 코에피션트 가면 모델 코에피션트에 오즈 레이셔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해 주면 단위가 1단위 증가할 때 이 질감이 몇 배 정도 증가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오즈 레이셔는 단위 하나의 단위가 변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반지름은 18, 19, 20 이렇게 1단위로 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도 1단위로 변하고 크기는 100단위로 변합니다. 10, 20, 30에서 100단위로 주로 변하죠. 그죠? 1000, 500, 600, 1000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평활도는 0.0, 0.1 또는 0.01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자리가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이거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값이 이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값을 그대로 보시고 오즈 레이셔가 이렇게 크니까 얘가 중요한 변수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단위수에 따라서 이 오즈 레이셔 값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입니다. 절대적으로 값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에스티메이트 값들이 나와 있지만 이 실제로 에스티메이트 값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줄 수는 없다. 즉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도 예측 모형은 표준화되지 않은 값, 원래의 기준값을 가진 값을 쓰고요. 우리가 상대적인 비교, 즉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변수들 간의 상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0과 1로 변환해야지만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는 이 표준화된 값이 없습니다.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오즈 레이셔나 이 에스티메이트 값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값이 크다 작다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잘 해주시고 각각의 의미가 있다 없다, 즉 관련된 변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를 상대 비교까지 하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단위수를 표준화시키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변수만 찾아내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몇 개를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옵션 중에 우리 프레딕션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분석할 때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요. 통계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배우시게 되면 거기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 실제로 예측하는 정확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predict, observ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값입니다. 실제 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한 이 회귀식으로 양성을 잘 맞춘 게 345개, 그 다음에 악성으로 잘 맞춘 게 191개. 근데 양성을 악성으로 틀린 게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계학습은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이 아니고 정오 테이블 또는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통계에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요. 양성을 양성으로 잘 맞춘 게 96%, 그 다음에 악성으로 잘 맞춘 퍼센트를 보니까 91% 정도 되네요. 자, 어큐러시를 눌러보면 어큐러시는 이 두 개 잘 맞춘 거하고 잘 맞춘 거를 다 평균 내보면 요겁니다. 요거랑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94.9%를 잘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르시티랑 센시티비티, 요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기계학습 이런 데 오시면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요. 통계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ROC 커브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ROC 커브도 우리가 분류 모형, 기계학습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센시티비티는 우리가 양성을 양성으로 잘 맞춘 거고요. 스페어시티는 악성으로 잘 맞추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죠? 0에 가까워야 되니까 얘는 1에 가까울수록 좋고 1- 스페어시티는 이제 덜 틀린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래서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면적이, 요 밑에 있는 면적이 를 1로 놓고 봤을 때 1보다 크면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가운데 있는 기점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게 50%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ROC 값이 0.5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찍어도 우리 50% 맞추죠. 그래서 반반 정도 확률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보면 잘 맞춘 거, 그 다음에 잘 맞춘 거, 여기 보면 요 내용입니다. 어큐러시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요 ROC 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AUC는 이 ROC 커브에 있는 밑에 있는 요 빨간색 밑에 있는 전체 면적을 보는데 그게 99.2%라는 겁니다. 1이면 다 맞췄다는 거고요. 99.2% 정도까지 잘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주로 정확도 측정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통계에서는 우리 요 밑에 거보다는 주로 이 진단 모형에서의 요 p-밸류 값을 가지고 변수가 어떤 변수가 중요한 변수인지를 찾아내는 게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게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컷오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면 컷오프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0.5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성 잘 맞춘 거, 악성 잘 맞춘 건데 양성을 좀 더 잘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악성을 좀 더 잘 맞추기를 원합니다. 양성보다는 악성이 우리가 더 암이니까 이게 더 중요한 변수죠. 자, 그랬을 때 컷오프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잘 맞추지만 반대로 얘는 우리가 잘 못 맞추게 되는 거죠. 내려왔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면 이 값이 좀 조정이 되겠어요. 지금 양성이 96이고 악성이 91%인데 얘를 우리가 커트라인을 0.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즉 0.5로 우리가 커트라인을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0.5로 커트라인을 삼지 않고 좀 더 내려서 0.3을 기준으로 해서 커트라인으로 삼으면 양성을 우리가 93% 정도 맞춘 거고 악성을 우리가 96% 정도 더 맞춘 거죠. 그래서 전체로 잘 맞추는 어큐러시, 즉 이 두 가지를 다 잘 맞추는 거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악성이 더 중요하니까 악성을 더 잘 맞출 거냐, 그러면 요 커트라인을 0.5가 아니고 좀 조정해 주면 됩니다. 0.35 정도로 할까요? 조금 맞춰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는 중간점을 맞추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 정도 맞추면 94%, 둘 다 비슷한 형식으로 잘 맞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5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커트라인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둘 다 양성과 악성을 골고루 잘 맞추는 커트라인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악성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조정을 더 해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분석해서 보시면. 어쨌든 통계 툴에서는 우리가 자모비에서는 이것까지 지원이 돼요. SPSS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간단한 통계 분석 표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우리 자모비에서는 그 데이터 분석까지 기계학습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계학습 같은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더 보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 보고서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우리 일반 우리 회귀분석 리그레션 보고서랑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방암 진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우리 질감, 크기, 평활도, 오목으로 나타났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밸류 값이 질감, 크기, 평활도, 오목만 0.05보다 작기 때문에 0이 아닌 것으로 판별이 됐죠. 자, 조밀성, 그 다음에 대칭, 프랙탈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0이다.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질감, 크기, 평활도, 오목이 클수록 악성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오즈 레이셔를 보면 되겠죠. 오즈 레이셔에서 기준점인 1보다 크면 우리가 악성일 확률이 높은 거고 1보다 작으면 악성일 확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근데 질감은 1보다 크죠. 전부 다 상대적으로 1보다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변수들은 클수록 모두 다 악성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한 분석을 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